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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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이번 주말에 당장 몰아볼 수 있는 OTT 작품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은 배우 박보영 씨가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내과에서 오는 쌤이라며. 내과 3년 차요. 오리엔테이션 한다 생각하고 다은 쌤이 한번 맡아봐. 네, 알겠습니다. 옥상의 드래곤 보셨어요? 와, 옥상의 드래곤 보셨어요? 불파. 네. 와, 박보영 배우 그리고 도심에 나타난 불을 뿜는 용. 뭐 새로운 뭐 한국형 히어로물인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지키는 히어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예. 이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인데요. 11월 3일 내일부터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이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제목처럼 박보영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내과 3년 차로 전관 그 대학교 정신병동의 간호사 정다은 님을 연기를 합니다. 네. 그 옥상에서 불을 뿜는 용,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상상들인데요. 아하. 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마음 시린이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은 정신병동이라는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성장도 하는 이런 네. 캐릭터인데요. 네. 뭐 사고도 치고 난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뼘씩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수간호사 송효신 역은요, 그야말로 대세 배우죠.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았고요. 네. 주인공인 다은에게 첫눈에 반하는 대장 항문외과 의사 역은 연우진 배우가, 그리고 주인공의 오랜 단짝이자 이 츤데레 친구는 장동윤 배우가 또 연기를 해서 그게 활력을 더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신병동 하면 좀 어둡고 좀 위험한 장소처럼 우리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영상만 보면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정신병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들을 이 작품 보시면서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신병동 공간의 어떤 뭐 의상이나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증, 자문을 거쳐서 실제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반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서 약간 동화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저도 좀 이 작품 보면서 새로웠는데 정신병동은 커튼이 없어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우와, 네. 이 이재규 감독님이 이 병동에 대한 편견, 장벽을 넘고 시청자들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이 대사가 굉장히 이 작품을 보는 저를 많이 바꾸더라고요. 어떤 대사입니까? 수간호사 이 송효신 역 이정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정신병이란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누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연우진 배우는 대본 읽고 백신 맞는 기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작품이 주는 따뜻한 힐링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꼭 어떤 진단을 받지 않아도 뭐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한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저마다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보는 사람들이 정말 위로와 힐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 만나봤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상암동 클래스가 하니까 아주 밝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은 어제 바로 극장에서 개봉한 네, 작품이라고요? 극장 개봉작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작품인데요. 예. 화면 준비했어요. 먼저 보실게요. 네. 한예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한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 다 갖고 와. 그들은 수작이요. 내가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영화 소년들입니다. 네. 배경이 9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그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뭐 뉴스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99년에 전북 삼리에서 일어났던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소년들입니다. 네. 어제 네. 개봉을 했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 1위 달리면서 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나라 슈퍼라는 이름을 우리 슈퍼로 변경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명의 강도가 한 슈퍼에 침입을 했고 주인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경찰이 19세, 20세 남성 3명을 지목해서 그들이 징역을 받았는데 네. 결국 그 과정에서 폭행과 강요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범인을 잡아버린 거죠. 네. 그 만기 출소 이후에 2015년에 이제 재심 사건 전문가죠. 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재심 청구를 했고 네. 이듬해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형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 형사가 뭔가 이 사건의 진범이 다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그러나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계속 윗선에서는 뭔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천됐다가 다시 2016년에 다시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되는 과정을 도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가면서 담고 있어요. 네. 네, 이 무고한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조작이 되어버린 정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실제 사건이었는데 예. 그럼 설경구 씨는 이 사건에서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형사 역할로 형사 나오는 역할로 거죠. 설경구 배우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한국 사회에 계속 이슈를 만들어 온 정지용 감독님의 또 신작이기도 해요. 네. 설경구 배우는 이 작품 안에서 베테랑 형사 황준철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요. 이 수사반장으로 부임을 한 게 이미 강도 범인이 잡힌 1년 뒤예요. 네. 근데 1년 뒤에 왔다가 사건의 진범을 제보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사건에 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강압 수사 내용도 확인하게 되고 누명도 알게 되지만 유준상 배우가 연기한 원래 사건 담당자인 최호성이라는 인물의 굉장히 강력한 방해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또 일도 자천돼서 섬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가 16년 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다시 돌아와서 아하. 이 사건의 재심을 위해서 뛰는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실화로 뭐 다큐나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보면서 정말 분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경구 씨뿐만 아니라 이 연기 장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게 또 아주 관람 포인트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정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인물,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인물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감정들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준상 배우가 이번에는 부실, 조작 수사로 무고한 소년들을 감옥에 보낸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최우성이라는 악역을 맡았어요. 네. 정말 분노 게이지를 끝까지 꽉꽉 채워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없는 역할이지만 영화의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넣은 인물이고요. 예. 이 황준철이나 최우성이라는 두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조직 안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그 할머니의 딸 역할 진경 배우가 연기를 했고 예. 또 황준철을 따르는 후배 형사 박정규 역은 허성태 배우. 네. 허성태 배우 하면 워낙 오징어 게임 무시무시한 얼굴 떠올리시겠지만 예. 이번에는 아주 순박하고 착한 형사님을 연기하고요. 반전 매력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자체가 꽤 묵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통이 좀 막힐 수 있는데 그런 숨을 불어넣어주는 황준철의 아내 김경미 역은 또 염혜란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야말로 연기파 배우들의 총출동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뭔가 일단 연기파들이 다 총출동했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울고 열심히 분노하고 화도 내고
또 위로도 받게 네. 되고 이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또 실화의 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시사회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화의 힘이 느껴지는 영화, 함께 울고 분노하는 영화. 네, 말 그대로 실화의 힘, 함께 울고 분노하는 영화. 그 소년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다음 작품도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작품은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라는 일본 말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셔도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하얀 눈밭 위에서. 그렇죠. 예. 바로 지금 포스터 나오고 있는 이 러브레터. 러브레터의 명대사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까까. 손도 꼭 이렇게 모아서 그쵸, 약간.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정확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관객 머릿속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감독이죠.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신작이 또 이번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키리의 노래라는 작품이고요. 어제 1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영화 제목처럼 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키리에가 누구냐가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노래로만 이야기하는 길거리 뮤지션 키리에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자신을 지워버린 친구 이코라는 인물도 있고 사라진 연인을 찾는 남자 나치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사건은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인공이 바로 키리에예요. 언니가 자신을 살리고 언니는 희생된 이런 끔찍하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은 정말 아주 개미 소리만큼도 작게 못하는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게 됐지만 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는 이 키리에의 이 노래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음악을 듣는 재미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자체가 인디 밴드를 실제로 하는 가수가 맡아서 작품에 연기를 했고요. 예. 이와이 슌지 감독도 이 버스킹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다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거의 3시간 분량이었지만 극장 개봉은 한 60분 정도 편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극장에서 생생한 노래소리까지 들으면서 또 감성을 듬뿍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 바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等他回到家，所有的鞋子都整齐地摆在门口，人却不见了。他特别奇怪，难道是光着脚逃跑的？一个人光着脚能跑多远呢？他去到海的另一头，找呀找呀。 우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한중 합작 영화예요. 네. 노갸라는 작품이고요.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중화권의 대표적인 스타 배우죠. 판빙빙 배우 그리고 이주영 배우의 만남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어제 개봉을 했고요. 판빙빙 배우는 인천 여객항의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여인 진샤라는 인물을 맡았고 그다음 이주영 배우는 자유로워 보이는 여인 초록머리 여자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이후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받게 되고요. 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외라는 연결고리를 넘어서 연대로 가는 두 여인의 어떻게 보면 힘든 투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 공식 초청이 됐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서 크게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판빙빙 배우가 좀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쵸, 네. 이 작품에서는 좀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변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판빙빙 배우가 이주영 배우에게 꼭 당신과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며 손편지를 보내서 캐스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러브콜 사연까지 더해져서 이 작품 안에서 두 배우의 연기의 합을 보시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판빙 배우의 그 연기 변신까지 네. 영화판을 빙빙 돌리는 아주 그 엄청난 또 연기력이잖아요.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